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갑상선 결절입니다. 대한갑상선학회에서 나온 2024년 진료 권고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요즘 건강검진하면 초음파 덕분에 갑상선 결절, 이 혹이 발견되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 목에 혹이 있다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최신 권고안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갑상선 결절 진단부터 관리까지 핵심 내용, 그리고 특히 뭐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정말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요. 불필요한 검사나 또 과도한 치료는 좀 줄이자,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그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단 기준도 좀 더 정교해졌고요. 또 저위험암이라고 부르는 좀 순한 암에 대한 관리 전략 변화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로 진단 과정부터 좀 살펴보죠. 결절이 발견됐다고 하면 예전 생각하면 무조건 조직검사부터 해야 하나 싶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초음파 검사예요. 초음파로 결절 모양을 딱 보고 이게 암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위험도를 먼저 평가하는 거죠. 뭐 높은 의심, 중간 의심, 낮은 의심, 양성 의심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위험도랑 결절 크기,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세침 흡인 검사, 흔히 FNA라고 부르는 세포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초음파상 딱 봐도 좀 안 좋아 보인다. 높은 의심이다. 이러면 1cm만 넘어도 검사를 고려하고요. 근데 뭐 괜찮아 보인다. 낮은 의심이다. 이러면 2cm는 넘어야 검사를 생각해보는 시기죠. 아, 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위험도를 같이 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무턱대고 다 찌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경우에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바늘 생검 CNB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FNA 결과가 좀 애매할 때 보조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럼 그 FNA 세포 검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베데스다 시스템 뭐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FNA 결과는 국제 표준인 베데스타 시스템으로 보고가 되는데요. 총 6단계로 암 위험도를 알려줍니다. 가장 흔한 양성, 이건 암 위험도가 1~3% 정도로 아주 낮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정기적으로 초음파 보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권고하고요. 반대로 악성 의심 단계는 암 위험도가 50~70%나 되니까 이건 수술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죠. 악성은 뭐 거의 97-99% 암이라고 보고요. 악성, 그러니까 암으로 진단되면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럼 이제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수술이 표준 치료인 건 맞습니다만 여기서 이번 권고안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옵니다. 바로 저위험 미세갑상선 유두암인데요. 이게 뭐냐면 크기가 1cm 이하로 작고 주변으로 퍼지거나 림프절 전이도 없는 정말 순한 타입의 암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바로 수술하지 않고 적극적 감시라는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감시요. 그게 뭔가요? 네, 말 그대로 그냥 지켜보는 건데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초음파를 계속 찍으면서 암 크기가 혹시 의미 있게 커지는지, 뭐 예를 들어 3mm 이상 커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림프절 전이가 보이는지 이런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변화가 생기면 그때 수술을 결정하는 거죠. 불필요한 수술을 피할 수 있고 특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다른 지병이 있는 분들께는 삶의 질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암이라고 다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반대로 암은 아닌데 양성인데 혹이 너무 크거나 증상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양성결절이라도 크기가 너무 커서 외관상 보기 안 좋거나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 압박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고려할 수 있죠. 이때는 수술 말고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고 수준도 꽤 높아요. 혹 안에 물이 차 있는 낭성결절은 에탄올 절제술이라고 알코올을 주입해서 혹을 쪼그라뜨리는 시술이 아주 효과적이고요. 이건 권고 수준 1입니다. 그리고 그냥 덩어리, 고형결절은 고주파 절제술이나 레이저 절제술이라고 해서 열로 혹을 태워서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권고 수준 2고요. 물론 이런 비수술적 치료는 적어도 2번 이상 FNA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흉터 걱정 없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진단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FNA 검사를 했는데 비정형이라거나 여포종양처럼 이게 암인지 아닌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요? 네, 그게 사실 임상에서 제일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이른바 미결정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악성 가능성이 10%에서 40%까지 다양해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FNA 검사를 다시 해보거나 아니면 좀 더 조직을 많이 얻는 CMB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바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분자 표지자 검사라는 것도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분자 표지자 검사요? 유전자 검사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결절세포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 BRAF 같은 거요.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서 암 위험도를 좀 더 정밀하게 예측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모든 경우에 다 쓰이는 건 아니고요.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8F, FDG PET-CT 검사도 이런 미결정 결절 평가에 일반적으로 권장되지는 않고요. 권고 수준 3 정도입니다. 결국은 환자분의 선호도나 연세, 다른 건강 상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가장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하는 거죠. 네,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임신 중에 혹이 발견되면 관리가 좀 다른가요? 기본적인 원칙은 비임신부와 같습니다. 초음파 보고 필요하면 FNA 검사할 수 있고요. 만약 암으로 진단되더라도 대부분 갑상선암은 굉장히 천천히 자라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기까지 지켜봤는데 크게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면 안전하게 아기 낳고 나서 수술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임신 중에 꼭 수술해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요약해보면 갑상선 결절 진료의 최신 경향은 초음파로 정확하게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걸 바탕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은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위험암의 적극적 감시나 양성결절의 비수술적 치료 같은 새로운 선택지들이 환자분들께 더 다양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정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결절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고요. 막연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잘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최선의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갑상선 결절 문제로 고민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초음파 검사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 AI 기술이 이 초음파 영상 분석에도 점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먼 미래에는 어쩌면 AI가 사람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갑상선 결절의 악성 위험도를 판독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진단과 치료 결정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침신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